네, 반갑습니다. 어떤 파이썬 독자 여러분. 오늘은 10장 람다 함수와 리스트 축약 그 두 번째 순서인데요. 맵 함수 그리고 리듀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 함수에 앞서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A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 1부터 7까지의 정수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퀘어 오브 A는 지금 비어 있죠. 그죠? 자, 이제 A의 모든 원소를 하나씩 꺼내 가지고 그죠? N에 집어넣죠. 그죠? 그런 다음에 N의 제곱을 스퀘어 오브 A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럼 출력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와 같이 1의 제곱인 1, 2의 제곱인 4, 3의 제곱인 9와 같이 7의 제곱인 49까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리스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행 결과는 이와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파이썬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요런 어떤 표현식을 되도록이면 함축적이고 조금 짧게 표현하자는 게 파이썬 이 철학입니다. 컴팩트한 코드를 통해 가지고요, 많은 결과, 많은 풍성한 결과를 얻자는 것이 파이썬의 철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드를요, 맵 함수 그리고 스퀘어 함수를 써서 이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맵 함수는요, 적용시킬 함수 그리고 반복 가능 객체는 여러 개로 올 수 있는데요. 일단 반복 가능 객체는 하나씩 꺼내져서 적용시킬 함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스퀘어 x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그죠? 네, 함수는 이와 같이 100%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얘는 x의 제곱값을 반환합니다. 그죠? 자, 이제 map이라는 함수에는요, 스퀘어라고 하는 우리가 정의해 놓았던 이 함수가 인자로 들어가고, 두 번째 인자로는 이와 같은 반복 가능 객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반복 가능 객체의 모든 원소들이 스퀘어 함수를 통과한 다음에 그 결과가 반복 가능 객체로 나오고요, 그거를 리스트로 반환해 주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전 코드와 똑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책 584쪽에 있는 내용인데, 그죠? 이렇게 리스트 객체가 있고, 그죠? 리스트의 객체에 대해서 for 문으로 순회를 하면서, 그죠? n의 제곱값을 append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이와 같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이 들어있는 이와 같은 리스트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코드는 map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map의 첫 번째 인자로는 어떤 함수를 적용시킬지 그 함수 이름 인자로 넣어주게 되고요. A에는 반복 가능 객체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맵 함수에 적용시킨 그 결과물을 리스트로 다시 감싸줍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네. 즉, 여기에 있는 원소가 하나하나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에 들어가서 그 결과물이 매핑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결과는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람다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표현식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줄여 볼 수는 없을까요? 네. 이와 같이 스퀘어라고 하는 별도의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거를 쓰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면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x에 대입되고 그 x에 대해서는 x의 제곱이 반환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코드가 컴팩트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과물은 이와 같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람다 함수를 사용했고요, 이 람다 함수를 이 반복 가능 객체에 적용한 결과는 역시 이전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람다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요, 어떤 원소의 제곱 그리고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원소의 세제곱을 얻을 수가 있겠죠. 즉, 리스트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x 3승이라고 하는 이 람다식을 적용시키고 그 결과를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영문 소문자가 있는 요 리스트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영문 대문자 리스트로 만드는 그런 거를 한번 구현해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맵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어떤 입력값 10, 20, 30의 2배 그리고 어떤 입력값의 3배가 저장되도록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면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람다 함수를 살펴봤는데 좋은 점이 뭡니까? 코드가 간결하죠. 그죠? 또 하나 좋은 점이 뭘까요? 바로 메모리를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함수는요, 이 함수 이름을 위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람다 함수는 메모리 공간을 별도로 할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다.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실행 속도도 개선할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 람다 함수는 익명 함수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되고 다음 코드로 이동하죠. 그러면 역시 힙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람다 선언문 뒤에 콜론 찍고 그죠? 수식 쓰고 이렇게 되니까 좀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람다 표현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코드에 대해서 한눈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뭐지? 그리고 실제 안에 내부 코드가 뭐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애매모호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파이썬의 어떤 장점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리듀스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듀스 함수는 뭐냐 하면요, 이와 같이 반복 가능 자료형이 들어옵니다. 반복 가능 자료형은 항목 1, 항목 2, 항목 3, 항목 4와 같이 여러 개의 항목을 가질 수 있죠. 그죠? 일반적인 필터 그리고 맵 함수의 경우는 반복 가능 자료형인 리스트, 튜플, 레인지 등의 자료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형 안에 보면 여러 개의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항목의 개수를 n개라고 하면 그 항목을 이와 같은 함수를 통과시킨 다음에 매핑을 시키거나 필터링을 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반환된 반복자의 액체가 들어있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이 항목은요, 이와 같이 m개, 즉 m은 n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와 같은 어떤 기능을 한다고 하면 리듀스는요, 입력값으로 반복 가능 자료형이 들어오는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 항목을 꺼내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을 어떤 펑션에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아마도 S'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 값과 S3 값을 역시 동일한 펑션에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아마 S2'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그 결과를요, S4에다가 다시 펑션에다가 리듀스 함수가 지정해준 함수에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이와 같이 결과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리듀스 펑션은요, func2이라고 하는 이 모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임포트 리듀스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 2, 3, 4를 보면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각각을 x, y를 하고 그 매개 변수를 받아가지고 그 값을 더해줍니다. 그 값을 다시 반환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겠죠. 그죠? 여기 이미 결과가 나와 있지만 1, 2, 3, 4가 있을 때 1과 2에다가 더하기라는 이 람다식을 적용시킵니다. 그럼 결과가 3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값에다가 다시 이 3에 대한 람다식을 적용시킵니다. 그럼 결과는 뭐가 나옵니까? 6이 나오겠죠. 그죠? 그 값에다가 다시 4와 6에 대한 람다식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1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바꿔가지고 동일한 자료형에 대해서요, 곱하기라는 식으로 변형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짐작 가시겠지만 1과 2를 곱합니다. 그럼 2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2와 3을 곱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6이 나오겠죠. 그죠? 그 결과를 다시 4에다 곱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24가 나오겠죠.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1, 2, 3, 4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 A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 그죠? X와 Y의 덧셈 결과를 반환하는 이 람다식을 리듀스 함수의 입력으로 넣어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A를 넣어줬죠. 그러면 리듀스에서 이와 같이 10이라는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 기호값을 곱하기로 고쳐주게 되면요, 아까 보셨다시피 24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리듀스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요, 1부터 100까지 정수의 합을 구한다든지, 혹은 리듀스 함수를 이용해서 10팩토리얼을 구한다든지, 이런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맵 함수와 리듀스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